물진이 거기서 연봉 얼마 받으세요? 입질이 오는 네, 이 거예요. 말은 내가 조건만 맞출 수만 있다면 너 데려가겠다. 데리고 싶다. 같이 데리고 싶다. 우리 지금까지 괜찮았잖아. 너는 나 어때? 난 너 괜찮은데?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받는 분들은 안녕하세요. 멘상커피챗의 문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울지입니다. 네.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제 마케팅을 하시는 분이 사연을 보내주셔가지고 고민 상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연을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 에이전시에서 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지만 또다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마케터로 커리어를 쌓고 싶었지만 매번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조금만 더 참아라, 기회를 잡으면 버텨야 한다 라고 조언을 하지만 그건 너무 어렵습니다. 또 점점 지쳐가서 결국 퇴사를 선택하게 되는데 반복되다 보니 자괴감도 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은근히 뭐 다른 직종도 그럴 수 있는데 마케터 분들이 조금 퇴사나 이직이 잦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쵸. 네, 왜 그런 거죠? 일단은 마케터라는 직무 자체가 네네. 모든 조직에서 활용되는 일종의 펑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직무는 어떤 도메인에만 국한되어 있을 수 있는데 그죠. 사실 마케팅은 도메인 불문하고 거의 모든 산업에서 다 필요한 직군이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터들한테 요구되는 직무의 범위나 역량이 워낙 달라서 내가 그거를 그 회사의 기준과 수준에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막 달라요. 그래서 그 조직 안에서 좀 결이 맞지 않거나 거기에 이제 버티지 못하고 또 다른 곳에 찾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래서 아무래도 이직률이 다른 직무에 비해서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선택지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저도 뽑는 입장에서 봤을 때 뭐라고 해야 될지가 되게 어렵고 지원자는 정말 많은데 이 중에는 우리한테 맞는 사람 누구인가 판단하기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역으로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그런 의미에서 좀 고민이 많고 퇴사도 반복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일단은 상태가 마음 배터리가 16%밖에 남지 않은 굉장히 힘든 상태신 것 같아요. 몰입도나 만족감도 많이 떨어져 있고 번아웃 지수는 많이 올라간 그런 상태입니다. 16%면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정도면 거의 버티고 연명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이분이 마케팅 직무가 심리 역량이랑 안 맞냐? 그렇지는 않으세요. 이제 마케팅 직무가 추천 직무의 두 번째로 나오기도 했고 마케팅 직무에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추진력이라든지 주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잘 가지고 있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 요거는 또 이어서 봐야겠네요. 돌아보면 저는 마케터라는 직무 자체보다도 회사라는 궁합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제가 진심으로 공감이 가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깊이 이해해서 같이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고 싶은데 에이전시에서는 매번 바뀌는 광고 프로젝트를 정신없이 수행하다 보니 이게 맞나 싶습니다. 각자 자기 할 일 하기 바쁜 환경이다 보니 이런 고민을 나누거나 조언을 구할 만한 상사나 동료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너무 공감합니다. 진짜요? 너무 공감하고 저도 그 마케팅 커리어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던 그 순간들이 좀 있어서 또 옛날 기억이 떠오르는데 일단 이분은 지금 에이전시 그 마케터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장단점이 극명하죠. 아직 그 인하우스 마케팅을 경험하기 전이다 보니까 에이전시에서는 아무래도 다양한 도메인의 다양한 광고주들을 나라는 사람이 한 명의 마케터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정신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 파수나 어떤 팀 리더가 그 멘탈을 붙잡아 가면서 한 명 1대1 케어는 해줄 수 있는 곳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맞나? 이러다가 이렇게 막 얕고 넓게 내가 지금 마케팅을 하는 거 아닐까? 라는 그 좀 고민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협력지향적이신 부분, 친화력 이런 것들이 있으셔서 이제 팀으로 이렇게 으쌰으쌰하게 일을 좀 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뭐 회사마다 분위기는 다를 수 있지만 여기는 워낙 바쁘게 돌아가고 그때그때 빨리빨리 이제 막 성과 챙기기 바쁘시다 보니까 그런 좀 으쌰으쌰 분위기는 조금은 부족해서 거기서 오는 아쉬움도 있으신 것 같고 또 이분 특징이 나름의 그 신념 추구력이 되게 강하신 편이세요. 그러니까 좀 내 생각대로 좀 브랜드도 쌓고 뭔가 밀고 나가고 싶은데 이게 워낙에 또 변화도 작고 또 광고주의 원하는 것도 있으니까 맞춰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 좀 있으시겠네요. 그러면은 이분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사실 이게 또 인하우스 가고 싶다고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죠.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인하우스로 간다고 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에이전시 마케팅을 하다 보면 여러 광고주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 그 중에 자기가 되게 좀 더 뭔가 마음이 가고 성과도 잘 나고 그리고 그쪽이랑 뭔가 커뮤니케이션 핏도 되게 잘 맞는 광고주들을 가끔 만나요. 네. 그게 반드시 꼭 성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성과로 잘 이어지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높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서로 모종의 약간 라포가 더 형성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연차가 좀 쌓이다 보면은 이제 결정적인 그 질문이 하나 들어오죠. 전에 영상에서 제가 한번 말씀한 것 같긴 한데 혹시 유진님 거기서 연봉 얼마 받으세요? 입질이 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조건만 맞출 수만 있다면 너 데려가겠다. 데리고 싶다. 같이 이러고 싶다. 우리 지금까지 괜찮았잖아. 너는 나 어때? 난 너 괜찮은데?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받는 분들은 대부분 다 다른 데서도 받아요. 그렇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 티가 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그런 제안을 받거나 혹은 그런 경험이 좀 있었을 때 그때는 가도 되게 이제 나이스하긴 한데 지금 에이전시 마케팅에서 하는 게 나랑 정말 맞지 않고 이건 나한테 성장이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옮기는 거면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볼 필요도 있어요. 저 어떻게 보면 내 역량이 아직 충분히 안 올라온 상태에서 피해서 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는 지금의 상황을 도피하기 위해서 다른 방향을 선택하는 건데 그러면 전혀 다른 성격의 카테고리로 또 난관에 부딪히게 되고 그럼 그 사람 계속 비슷한 방법의 대안으로 옮겨 다닐 텐데 진짜 시간 낭비예요. 그렇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차라리 그냥 웨이마크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자기 이해를 하고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구나를 좀 직시한 다음에 지금에서 스테이를 하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은 이거는 내가 너무 무식하게 버틴 거구나 다른 대안을 선택한 게 맞는지를 분리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분도 정말 내가 뭐 끝까지 제대로 해봤냐 그 부분들이 조금 질문 드리고 싶고 사실 이분이 되게 진취주의력도 있고 독립주도력도 좋고 리더십도 있는 분이라서 좀 마음먹고 해보면 되는데 뭔가 되게 마케팅이라는 게 뭔가 거창하고 정답이 있고 뭐 누가 가르쳐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에이전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면서 내가 역량을 쌓고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할 때쯤에 한번 인하우스라든지 그런 걸 알아보는 것도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분한테 해주고 싶은 한마디 있으신가요? 이분은 그래도 본인이 처한 상황이 어떻든 간에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일을 더 잘하고 싶고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그만큼 욕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런 과정을 겪어온 저로서는 내가 아직 못 가본 부분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다 보니 그때 그 어려운 순간을 자칫 잘못된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좀 많이 봐왔거든요. 결국에는 선택은 본인 몫이고 책임도 본인이 지겠지만 진짜 내가 힘든 게 그 이유가 맞는지 그래서 지금 뭔가 대안으로 생각한 이직이라든가 퇴사의 이유가 확실한 나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인지 아니면 지금이 너무 힘들어서 이거를 뭔가 국면을 전환하고자 하는 도피처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고 맞아. 그걸 스스로 내가 긴가민가 답답하게 어려운 분들은 진짜 웨이마크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완벽하게 자기 이해가 당신은 일할 때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것들이 데이터 기반으로 나오니까 그걸 보고 판단해도 좋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망쳐서 간 곳에 천국은 없습니다. 도망쳐서 간 곳에 천국은 없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웨이마크 검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탄탄한 이해를 기반으로 도망치지 말고 나의 천국을 찾아보시기를 응원드립니다.